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재무제표 분석의 의. 재무제표 분석이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수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수치들을 보다 의미 있는 정보로 환원시켜야만 기업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나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재무제표에서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를 보면 부채총액과 자본총액을 알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기업의 재무구조가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부채 비율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됩니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는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보다는 당기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총자산이익률이 보다 좋은 정보가 됩니다. 재무제표의 분석 방법. 재무제표 분석 방법으로는 추세 분석, 구성 비율 분석, 재무 비율 분석 등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를 사례기업으로 하여 재무제표 분석 방법을 설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사례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2000-1년과 2000-2년의 재무제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다음은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추세 분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재무제표 항목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추세 분석은 기준연도를 정하고 재무제표 항목에 대해 기준연도 대비 비교연도의 변동액 또는 변동률을 계산하여 해당 항목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교연도는 1, 2년의 단기이거나 3년 이상의 장기일 수도 있습니다. 추세 분석에서 변동액은 기준연도 금액에서 비교연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변동률은 변동액을 기준연도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음의 표는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2000-1년도와 2000-2년도 재무상태표에 대한 추세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에 대한 추세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지만 보다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추세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경우 2000-2년의 자산 총계는 기준연도인 2000-1년에 비해 8,56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 중 유동자산은 780억 원 증가하였으며 비유동자산은 7,78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관계가 항상 성립하므로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경우 2000-2년의 부채 및 자본 총계는 자산 총계와 마찬가지로 2000-1년에 비해 8,56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00-2년의 부채는 2000-1년에 비해 4,413억 원 증가하였는데 유동 부채는 2,101억 원 증가하였으며 비유동 부채는 2,3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00-2년의 자본은 2000-1년에 비해 4,154억 원 증가였는데 자본금은 변동이 없고 자본잉여금은 8억 원 증가, 자본 조정은 46억 원 감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15억 원 증가, 이익잉여금은 4,177억 원 증가였습니다. 다음의 표는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2000-1년도와 200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추세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에서의 추세 분석은 포괄손익계산서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지만 보다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추세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경우 2000-2년의 매출액은 기준연도인 2000-1년에 비해 7,967억 원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가 4,883억 원 증가하여 매출 총이익은 3,08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2년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2000-1년 대비 1,962억 원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1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의 당기순이익은 2001년 대비 1018억 원 증가하였으며 총 포괄이익은 103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2001년도와 20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추세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2년의 수익성은 기준연도인 2001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성비율 분석이란 재무제표의 각 항목을 재무제표에서 기본이 되는 항목에 대한 구성비율로 표시하여 각 항목들의 상대적인 크기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성비율 분석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을 구성비율 형태로 나타낸 공통형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통형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을 자산총액에 대한 구성비율로 표시하여 작성되며 공통형 포괄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각 항목을 매출액에 대한 구성비율로 표시하여 작성됩니다. 공통형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재무제표 구성 항목들의 상대적인 크기와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의 표는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구성비율 분석을 위한 2001년과 2002년 공통형 재무상태표입니다. 여기서 공통형 재무상태표는 주요 항목들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표의 공통형 재무상태표는 자산 총계를 100%로 하고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을 자산 총계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성 비율을 보면 2002년도의 자산 총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은 6.0%로서 2001년에 5.5%보다 높아졌고 자산 총계 대비 비유동 자산의 비율은 94.0%로서 2001년에 95.5%보다 낮아졌습니다. 한편 2002년도의 자산 총계 대비 부채 비율은 58.1%로서 2001년에 59.3%보다 낮아졌고 자산 총계 대비 자본의 비율은 41.9%로서 2001년에 40.7%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에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자본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경우 재무구조가 2001년에 비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의 표는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구성비율 분석을 위한 2001년과 2002년 공통형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단 여기서 공통형 포괄손익계산서는 주요 항목들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표의 공통형 포괄손익계산서는 매출액을 100%로 하고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을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성 비율을 보면 2002년의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 비율은 28.4%로서 2001년의 27.2%보다 높습니다. 또한 2002년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비율은 각각 8.5%와 5.9%로서 2001년의 7.8%와 5.2%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경우 2002년의 매출액 대비 수익성은 2001년에 비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비율 분석이란 재무제표에 있는 항목 간의 비율을 계산하고 계산된 비율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성이나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분석 방법을 말합니다. 재무비율 분석은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무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적절한 기준과 비교하여 분석 대상 기업의 재무적 건실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비교 기준으로는 분석 대상 기업의 과거 비율, 산업 평균 비율, 동일 산업 내 다른 기업의 비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관련 항목들을 대응시켜 계산되는 재무비율은 그 비율이 제공하는 정보 내용에 따라 수익성 비율, 안전성 비율, 활동성 비율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는 재무비율 분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재무비율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익성 비율은 회계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재무비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수익성 비율은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입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다음과 같이 매출액에 대한 당기 순이익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매출액 1원에 대하여 순이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알려줍니다. 실무에서는 매출액 순이익률을 이익 마진이라고도 부릅니다.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2002년도 매출액 순이익률은 다음과 같이 5.98%로 계산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이 5.98%라는 것은 매출액 100원당 5.98원의 순이익이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자산 순이익률은 총자산에 대한 당기 순이익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총자산 1원에 대하여 순이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알려주며 투자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총자산 순이익률의 분모로는 일반적으로 연평균 총자산이 이용되는데 연평균 총자산은 기초 총자산과 기말 총자산의 합계를 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2002년도 총자산 순이익률은 다음과 같이 8.27%입니다. 이는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가 2002년도에 자산 100원당 8.27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다음과 같이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 순이익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기자본 1원에 대하여 순이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의 분모로는 일반적으로 연평균 자기자본이 이용되는데 연평균 자기자본은 기초 자기자본과 기말 자기자본의 합계를 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2002년도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다음과 같이 20.0%입니다. 이는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가 2002년도에 자기자본 100원에 대하여 20원의 이익을 올렸음을 의미합니다. 안전성 비율은 기업의 부채 상환과 이자 지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비율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성 비율로는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이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 총액을 유동부채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기업의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되는 자산이며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따라서 유동자산 총액이 유동부채 총액보다 충분히 많아서 유동 비율이 높으면 기업의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2002년도 유동 비율은 다음과 같이 16.2%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이면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르면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 총액을 자본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비율은 자본의 몇 배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는가를 계산한 것으로 기업의 장기 채무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도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2002년도 부채 비율은 138.64%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는 부채 총액이 자본 총액보다 약 1.4배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기업의 이자 지불 능력을 평가하는 비율입니다. 기업이 이자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만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2002년도 이자 비용을 320억 원이라고 할 경우 이자 보상 비율은 다음과 같이 19.31배로 계산됩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클수록 기업의 이자 지불 능력은 높게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최소한 1 이상은 되어야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하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채권자의 위험 부담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합니다.
활동성 비율은 기업이 보유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비율입니다. 대표적인 활동성 비율은 총 자산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등이 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이 매출액을 올리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매출액을 연평균 총 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총 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2002년도 총 자산 회전율은 다음과 같이 1.38회입니다. 이는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경우 2002년도의 총 자산이 매출액으로 1.38회 회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 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를 나타내며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 채권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출 채권의 현금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2002년도 매출 채권 회전율은 다음과 같이 129.13회입니다. 이는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가 2002년도에 매출을 하고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순환을 129.13번 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을 기간 형태로 표현한 것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입니다.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매출을 하고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365일을 매출 채권 회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을수록 짧아지게 됩니다.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2002년도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2.831로 계산됩니다. 이는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가 매출을 하고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데 평균 2.831이 소요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기업이 재고자산을 적절히 보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다음과 같이 매출 원가를 연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상품이 창고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신속히 판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2002년도 재고자산 회전율은 다음과 같이 26.78회로 계산됩니다. 이는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경우 2002년도에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판매하는 순환을 26.78번 했음을 의미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을 기간 형태로 표현한 것이 재고자산 보유 기간입니다. 재고자산 보유 기간은 상품을 구입한 후 판매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내며 365일을 재고자산 회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재고자산 보유 기간은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짧아지게 됩니다.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2002년도 재고자산 보유 기간은 13.631로 계산됩니다. 이는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가 재고자산을 구입한 후부터 판매되기까지 평균 13.631이 소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업의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의 산정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산정된 재무 비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교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2002년도 매출액 순이익률이 5.98%로 계산되었는데 이를 과연 양호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 평가를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비교 기준으로는 분석 대상 기업의 과거 비율, 산업 평균 비율, 경쟁 회사의 비율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분석 대상 기업의 과거 비율은 특정 기업의 재무 비율을 그 기업의 과거 재무 비율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2002년도 재무 비율을 2001년도 재무 비율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당기의 재무 비율을 과거 기간의 재무 비율과 비교해 보면 해당 비율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환경이 과거와 달리 갑자기 변화하는 경우에는 과거 비율을 비교 기준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산업평균 비율은 특정 기업의 재무 비율을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 비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재무 비율을 도소매업 평균 재무 비율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비슷한 경제 환경 하에서 경쟁적으로 활동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산업평균 비율을 비교 기준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특정 기업이 여러 업종에 걸쳐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 분류의 어려움 때문에 산업평균 비율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경쟁회사의 비율은 특정 기업의 재무 비율을 경쟁회사의 재무 비율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신세계 상사의 재무 비율을 이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도소매업의 재무 비율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